이거 갯눈물 아니? 아, 이 정도면. 처사님을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부 행복 캠프라든가 곧땡 캠프 이렇게 할 때 항상 이제 스님이 부르면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고 계신데 1박일 동안 끝나고 사업 한량없는 법은 배우기를 서원하옵니다. 많이 있어. 많이 자. 네. 저녁 예불을 마치겠습니다. 만큼 저도 외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결혼한 지는 18년 됐고요. 그 결혼하게 된 이유도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인연이 돼서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신랑이 그 일회 행복 캠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저녁에 와가지고 다른 부부들이 이야기하는 걸 동영상에 담았는데 자신이 너무도 부러웠다고 저한테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남편 소원 한번 들어주는 셈치고 오게 되었는데 신랑이 너무 좋아해서 지금 오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자에 들어서 우리 신경 선생님이 서귀포에 가니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좀 힘들어하고 이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 행복 캠프라는 명목을 빌어서 여기서 그런 거 겪는 사람들 이렇게 극복하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저한테는 되게 새롭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처음이라서 솔직히 그 어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힘든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고 이제 오늘 온 것도 또 첫 경험이라서 저한테는 또 의미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삼촌 소개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1년 전에 결혼을 했고 그 1년 전에 만나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여기 온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왔어요. 그냥 부부 캠프라고 해서 뭐 좋은 말씀 듣고 어떤 뭐 있겠지 하고 그냥 오긴 한 건데 와서 조금 듣다 보니까 제가 배워야 될 것들을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제 스스로도 몇 가지는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좋은 모습으로 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호 강정윤입니다. 예.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은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면 무슨 걱정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를 추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오고 있지만 그 살아오는 그 내용이 과연 진정한 목표를 갖고 진정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40 중반을 넘어서면서 지금 행복한 시간을 조금씩 누리고 있는 행복한 여자 홍춘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두 번째로 이렇게 부부 행복 캠프를 어렵게 이렇게 마련했는데 이제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서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또 구매는 분도 계시는데 뭐 비록 짧은 시간 1박 2일이지만은 좀 행복한 시간 되고 즐거운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절에 와서 행복이라는 거를 알고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냥 책 속에 나 있고 그 먼 데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움직여야 찾아가야 기간이 지나야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것만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행복을 위해서 주변 정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스님께 감사드리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시는 여러 도반님들 감사하고 저희 남편 최고입니다. 오늘도 만약에 우리 아저씨가 안 보내줬으면 저는 못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이제 어디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이제도 안 갔냐고 전 나와서 손님들이 지금 굉장히 바쁠 철이에요. 지금 발을 못 붙잡는데 알아서들 가시라 하고 또 전 나와서 이제도 안 갔냐고 반찬 뭐 해놓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했는데 어떡하지 반찬은 무슨 반찬 내가 알아서 먹지 그러면서 그냥 너무 행복한 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다 뒤로하고 여기 와서 살고 싶지만 속세의 삶이란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쩐 일이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기 딱 올 때는 정리하고 나오면 아무 마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앉으면 너무 행복해서 가게를 내놨어요. 가게 2개를 하고 있는데 2개 다 내놓고 가게 나가자마자 식구들 전부 다 집사람은 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애기들 다 보내고 저 혼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좋아하는 절 다니고 뭐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자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가게 가지고 안 나가요. 가게 좀 팔리게 해주세요 하고 작년 11월 달 여기 들렸다가 다른 절에 가서 항상 다니던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100일 기도하면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주세요. 고민이 보통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번에 1차 부부 캠프 할 때 저희 부부가 같이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같이 참석을 못하니까 좀 서운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앞으로도 더 제가 잘 해가지고 더 잘 해봐야죠. 스님께서 늘 법문하실 때 서울이 행복의 길이라면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항상 밀양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라는 법문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번 부부 캠프에 와서 남편이 뭐 또 같이 왔으면 좋겠지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또 달라진 모습에 내가 또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좀 하향 평준화 좀 눈치 보면서 좀 그랬던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얘기를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 그 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 차 갖고 나와서 저기 무수촌 쪽으로 가는 때 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차, 너무 그 라디오를 틀려고 이렇게 밑에 보다 보니까 차가 이제 꼬랑창에서 그 한 1m 전방에서 그냥 고스란히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저가 이제 남편은 안 다치고 저만 앞에 이빨 이거 만든 거거든요. 이빨 2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매일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의 그 착한 마음씨가 마음이 들어서 좀 그때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자꾸 이제 행복하니까 나도 맞아 나도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체득을 못한 거였어요. 근데 시몬 조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고 근데 가슴에 딱 찍히는 이 박히는 말을 한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나에게는 큰 아주 좋은 보배 같은 말씀이었어요. 누가 그런 충고를 해주겠어요. 자병보살님은 25년 넘게 원명선언 다녔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깨달은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남편 하나 데려오지 못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에 가서 남편이랑 그냥 사이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잘 살고는 있어요. 근데 대화를 이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잘 못 사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 그 절에 그 강경식 의원이라고 계신데 저 자비행보살은 25년 이상 다녔다고 하는데 근데 저 박용군 선생 처자는 왜 그 다른 사람은 다 그 스텝 멤버들 다 왔는데 왜 안 오냐고 하는데 참 면목이 없어서 좀 갈 수 있으면 가주면 안 될까 하니까 야, 한 사람만 미쳐도 되지 2사람 미치면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2사람 미친 짓 하면서 살면 그것도 잘 통하는 거니까 좋대. 그런가? 그러면 결국에는 참선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기다리라고 가서 전해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올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 저녁에 정진하고 도반들 고맙게 정진합시다. 그 수월아 보살님이시고요. 예. 사실 그 우리 김순복 디자이너께서 디자인해 주신 이 법복을 커플로 2차 이게 행복캠프에 같이 입고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그런데 이따 와서 되면 하고요. 1차 부부 행복캠프에서 김대호 처사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주 주인공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 주인공이죠. 할 때 그 촬영 분량이 제일 많은 그런 주인공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쨌든 그거에 또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또 2차 부부 행복캠프에 좀 늦었지만 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저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유 큰 스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법문 듣고 이 참선 이거를 배우게 되니까 제가 모르게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뭐 일하는 것도 일을 아주 많이 해도 그렇게 지치지 않아요. 그냥 약간 좀 약간 지칠 정도 수준이지 또 짜증 같은 것도 거의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할 일도 사실은 수첩 안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되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의정활동도 하게 되고 또 세상에 뭐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뭐 돈 없는 거 아니면 뭐 이런 걱정 근심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좀 사라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유자재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뭔가 인식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람에 대한 기초적인 양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일이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 자기 자신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일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바빠서 같이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일이고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일이 삶이 돼야 돼요. 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일을 하라. 예? 네. 그렇게 보다 보면 뭐 이건 내 일이니까 중요하고 나무 일이니까 소리하고 그게 아니고 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예? 크게 보고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일도 이거는 제껴놓고 나무 일은 그거 되게 해야 되겠구나. 내 거는 좀 나중에 하고 나무 일 먼저 이루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위대해요. 예, 위대하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중에 전환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현재 위대한데 내가 지금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 못했다고 해서 지금 금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내가 금인 줄 몰랐다 해서 금이 가치가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다만 금인 줄 몰랐을 뿐이다 이거요. 금인 줄. 우리 인류는 위대한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견제하고 막 질시하고 이제 그런 문화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그룹이 이루어져서 이제 깨달음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몇백 년 안에, 몇 세기 안에 어떻게 돼요?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전환이 됩니다. 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다시 한번 이제 숙고해 보세요. 일이라는 게 사실은 되려고 일을 하지만은 되려고 하는 것보다 일을 통해서 일이 나를 뭘 일깨워 주게 해요. 다시 말하면 일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성찰하게 만들어줘요. 성찰하게 해요. 일이. 이제야 간 이제 결혼하고 지내는 동안에 일도 잘하고 싶고, 그다음에 가정생활도 잘하고 싶고, 그다음에 시댁이도 잘하고 싶고, 친정에도 잘하고 싶고, 이제 다 잘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마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속상한 마음이 좀 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나왔느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는 내가 더 잘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더 잘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더 잘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자기 영역이 좁다든지 자기를 인정받고 싶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디 이씨인데 그런 거? 전주이 씨요. 예? 전주이 씨. 전주이 씨? 전주이 씨는 조선 왕조도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예? 이 씨도 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뭔가 해야 식성이 잘해야 식성이 풀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 꼭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를 꼭 잘해야 된다고 보지 말고 그게 매달리지 말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일이 잘 풀리냐면 절대 안 그래요. 그게 잘 안 풀려. 그래갖고 그게 또 이제 뭘로 발전할 수 있냐면 불화가 또 조성될 수 있어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안 봐주냐 이제 이렇게 또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지나치면 그것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 요소도 좀 있어요. 생겨요. 가려고 해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이제 잘하려고 하는 부분은 자기를 시달리게 하고 이제 그게 조금 잘 안 봐주면 또 상대방한테 원망을 이제 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좋은 마음일 수 있는데 그게 잘하려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자기가 갇히게 되면 그거는 잘하려고 한 마음이나 다른 마음이나 똑같이 그거는 자기를 가두게 되는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역이 좁아져요. 다른 사람부터 이제 충돌을 한다더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이제 살펴서 해보세요. 네. 어때 해석이 됐어요? 네. 가게를 팔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요. 가게를 지금 정리하려고 내놨는데 그 안 팔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이요. 발을 동동 거릴 거예요. 그냥 놔두고 지켜볼 거예요. 안 지켜보다가 또 발 동동 거리려고? 그래 그걸로 딱 두 개를 정리하라 이거요. 그런데 보니까 지켜보지 못해가지고 자꾸 발을 동동거리고 있어. 그래서 다른 무슨 재주가 없어요. 가게 정리하려고 안 나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게도 안 팔리고 속만 상해가지고 무슨 썩은 홍어같이 계속 이게 뭐 썩은 냄새 나도록 발 동동 거릴 거예요? 나도. 그거 놔두고 뭐 하면 좋겠어요? 딱 있네. 할 거 있잖아요. 할 거 있는데 왜 자꾸 공항 입구에서 뭘 서성거리겠어요? 어때 답이 안 돼요? 아직 더 설명 더 할까요? 되겠어요? 네,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보다 지금이 굉장히 많이 행복합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혼자 이거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 것 같이 이거 어떡하지?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나만 다 괴롭힐까? 이렇게
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만 이러지는데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행복한 순간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행복한 순간순간이 그 당시에는 행복하다고 느껴지질 않았고 그런 어려운 순간이 다 지나고 난 지금이야 그때도 나에게 그런 순간이 있긴 있었구나라고 이제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운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나서야 이제 나한테 행복이 오는구나 그런 느낌이 받고 결혼은 사랑은 의지이다. 다르다, 힘들다 다 이런 건데 결국 이어나가려는 의지, 끝까지 이어나가려는 그 의지. 그래서 되게 힘들지만 결혼이 저에게 좋은 점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세계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좀 좁은 시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작게 세상을 작게 봤었는데 저희 신랑이 워낙 넓게 막 거의 마장발처럼 전 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죠. 세계적은 아니고 앞으로 세계적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긴 했습니다. 스님께 질문 드리는 오늘처럼 질문지에 질문을 드렸을 때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강사의 특성이잖아요. 여백을 다 채우는 거.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 질문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스님께서 그 단순히 명쾌하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지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막 그 사색과 고민에 빠져서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세상을 살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날 진짜 다 깨졌어요. 행복이 결국은 내 안에 다 존재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살았구나. 그래서 사실 요즘은 제가 하던 일이 많아가지고 정말 하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다 놓았는데 지금 마음을 못 놨어요. 그다지 행복하지 행복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길은 알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다시 길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집에서 말이 없는 그 유유자적한 모습이 이게 진실 보이고 있어요. 생각이 아까보다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지친 에너지가 많은 생각이 그런 진실이 보이고 있어요. 저쪽은 너무 자상해요. 너무 자상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주로 하는 말이 내가 뭐 여기나 유경아 그러면 내가 그걸 이래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하는 말 엄마 1절만 아빠 1시간 동안 들었으니까 엄마 짧게 1절만 얘기해주세요.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자기만의 경험과 자기만의 사고에 해당되게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믿어주는 사람 이런 존재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부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부처님을 항상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자체면 그게 좋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뭐 각시가 생겨서 좋다. 그건 좋죠. 그건.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물질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존재 그런 부인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믿어주는 그 존재라는 거.
X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공기를 잡습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고 왼손은 주먹을 져서 뒤편으로 가슴을 펼치고 한 번 더 지그시 당겼다가 눕습니다. 왼쪽 손을 앞으로 하고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 쭉 밀어줍니다. 왼쪽 어깨에 손을 보고 깊이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허리 오른쪽으로 쭉 쳐줍니다. 허리 자 몸을 흔들어주세요. 하나 한 줄로 바닥감에서 잘 거고 우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부부 행복 캠프에 오셨는데 어떤 느낌이 어떤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결혼 이후에 우리를 위한 유일한 첫날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는 이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 하나가 추가됐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웠으면 안 됩니다. 환호하는 관중. 때 되면 밥 먹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몸을 받들어서 기르는 의미에서 이제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바루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먹는 공양을 바루 공양이라고. 일반 제가자들이 교류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전통이 이제 중국의 특히나 이제 선불교 이제 그 선원에 와서는 막 몇백 명이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크게 이제 문제되는 게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결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질서의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많은 대중이 살다 보면 공양이 풍부하면 그렇지만 부족하면 평등하게 나눠 먹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양은 자기 그릇에 자기가 덜어 먹습니다. 청결이 유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양이 작든 많든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먹는 것에 관한 평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세 번째로는 부자다 보니까 하나도 안 남겨요. 밥 한 톨 뭐 고춧가루 다 해서 어떤 절약의 문제가 또 이렇게 바로 공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양 천천히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시면서 반찬이 부족한 분은 더 덜어다가 드셔도 됩니다.
두 개가 다 나와야 돼요. 끈이. 그러려면 이 철사가 필요하겠죠. 오늘 저희 모친 이제 참석해 주신 여러 부사님들과 시사님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화 부살님이 그러면서 강명화 부살님 촬영.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인터뷰를 지난번에 인터뷰 부살님 너무 짧게 단순하지만 현재 지금 수석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을 하고 더 중요한 게 그 제가 나를 찾는 길이고 그리고 그 잊지 않아야 된다는 늘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또 흐릿해지고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마음속으로 지금 5월부터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해야겠다. 이 정도면 좋은 주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차 운전이 서툰 것만큼이나 마음 운전도 서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우리 또 마음 관련한 얘기 치면은 또 이걸 맛깔나게 잘 하시는 분이 우리 스님이라서 여기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와이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각자는 서로 행복한데 부부끼리가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이게 내가 나보다 한 수위를 같이 살면서 내가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제 마음을 잘 몰라줘가지고 그냥 저 신랑이 결혼하자마자 이런 여러 가지 모임에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고등학교 모임, 대학교 모임, 사회에서 만난 모임에 많이 데리고 갔었는데 데리고 가는 데까지입니다. 너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한 번도 저를 봐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 오면 항상 외로운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 여기 와서 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엊그제 같은 경우도 너무 막 일이 막 정말 많아서 남편은 일에 빠지지 말라 하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막 허우적 되고 있는 저 자신이 막 보입니다. 근데 또 일도 잘 안 됩니다. 실은 잘 안 되는데 마음은 막 급하고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다시 또 캠프가 있고 원명선언 가야 될 때가 있으면 잠시 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실은 갔다 오면 또 일이 밀리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금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다시 잊어먹지 않고 여기를 오게 만들어주는 그 남편도 감사하고 오면 다시 또 제정신을 차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자리로 다시 좀 완전히는 아니지만 좀 정신 차리고 다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고향 베이스 캠프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이런 것을 만났기 때문에 저 혼자만 이거를 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각시가 아들, 딸이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 행복 캠프를 같이 하자고 이제 주장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서 이렇게 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어떤 우리 대유 큰 스님이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그 소중한 우리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자유자재한 삶을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장서서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소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벅차게 가슴에 이제 가득 담고 갑니다. 하고 어제 스님 법문하실 때 하늘의 모래알 같이 작은 점이 온 우주를 다 내 몸 안에서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새기면서 가서 저 실생활에 부처가 되어서 저는 그냥 살 거고요. 이제 더 열심히 살 거고 나누는 삶을 저는 저를 필요로 하는 저 같은 단체 생활을 몇 군데 해서 저의 너무
작은 손길이지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저는 다 드릴 것이고. 아침 오늘 행선하면서 내려오다가 이제 큰 나무에 벚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핀 것을 보고 아, 높고 저게 풍성한 내 마음 같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아이고, 저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그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집안을 잘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간이 삶이란 너무 어렵더라고요. 부부가 이제 1대1 아닙니까? 1대1. 나가 잘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해서 1대1이라서 의견이 상충될 때는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제3자를 모셔와야 되는데 제3자를 모셔올 수도 없고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의견 조정 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좀 잘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데 제가 굉장히 그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전하고 이제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회사 갔다 오면은 굉장히 이제 착한 엄마라 가지고 애들 무슨 반찬 해줄 거, 오늘은 뭘 해줄 것이냐, 남편은 뭘로 반찬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엄청 골 때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왜 하고 사느냐, 그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남들 안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느냐. 모든 여자들이 다 하지만 너처럼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는 사람 과연 몇이 될 것 같으냐.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왜 그런 고민하지 말아라 해서 계속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짜임새 있게 시간 타임을 쪼개면서 이때는 뭐 하고 이때는 또 어머니 모시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관리하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버려라. 다 버려가지고 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만이 모든 게 제대로 보이는 거다 해가지고 자꾸 말하지만 잘 안 통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와서 이제 그 매일이 좀 행복의 길로 가는 행복의 길에 서 있으니까 더 그런 것이 우러나나 봅니다. 요즘에 특히나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어우야 더 젊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그 본의 아니게 제가 눈물을 좀 흘려가지고 제가 많이 각인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부부 행복 캠프를 시작으로 제가 원명선언에 우리말로 하면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그 저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나이로 52인데 우리 나이로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올바르게 또 바른 생각을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죽을 고비, 직장에서 잘릴 고비, 수만 고비를 모두 다 넘겼겠지만 그 넘길 때마다 해결책은 제가 울거나 아니면 때려치우거나 두 가지 마음밖에 쓰질 못했고 제가 독특한 게 있다면 젊을 때부터 그 천수경하고 반야심경을 뜻도 모르고 절에도 안 가보고 혼자 그걸 다 외우고 다닌다고 차에 테이프를 넣고 고속도로를 5시간씩 달리면서 쉬지 않고 외웠습니다. 근데 그래서 영양인지 사고 나도 죽을 고비를 2번씩 넘겨도 죽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뻔젓이 살아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일단 부부 행복 캠프에 와서 기쁜 거는 첫날 부부 행복 캠프에 와서 절하는 법 배우고 108번 절을 하고 염주 깨고 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또 저 스스로 와서 바쁜 거 다 팽개치고 스님 법문 또 차 마시고 갈 때까지 저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해서 우리 집 사람은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나가자고. 근데 제가 마음을 바뀌어서 가긴 왜 가냐. 다 듣고 간다고 그냥 속으로 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니까 또
어떻게 뭐 합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 스스로 그냥 아무데나 막 해보는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보고 부부 행복 캠프로 좀 오늘 와서 스님 법문 들으면서 좀 고마운 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재작년 그 캐나다 영어 연수 한 달 간 적이 있었고 호주 영어 연수 한 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카톡으로 시간도 빠짐없이 어딘데 뭐 하는데 이러니까 진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집에 있어도 어딘데 아니 한 2달 빠져 있으면 제가 어디 가서 바람도 좀 필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그 어떤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아니고 전 세계 어디 가나 카톡으로 어딘데 밥 먹었는데 뭐 한데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구속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꼼짝없이 제가 2달을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증명하고 그랬는데 오늘 스님 법문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많이 더 어떤 깨달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 와서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도 제 머리를 깨뜨려서 모든 걸 새로 하고 싶습니다. 새로 하고 싶고 진짜 어떤 마음으로 기분 좋은 건 엊그제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직원들이나 아니면 제가 어떤 보고할 때 힘들 때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버텨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뭐 버틸 것도 없고 마음이 좀 많이 편합니다. 어떤 뭐 내보낸다 하면 원명선언이 또 있고 여기 오니까 밥도 주고 예. 그래서 이건 많이 마음이 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 뭐 다른 거는 지금 제가 어떻게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하여간 특별히 어떤 그 저 개인적인 거 말고 어떤 업무적이나 그런 걸로 외에 시간 부부 행복 캠프를 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저랑 지금 28년 같이 살고 있나요? 이렇게 하루 종일 웃어본 적이 없어요. 예. 절에 1차 캠프 때도 느꼈었지만 2차 캠프 때 와서 볼 때마다 하루 종일 한박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진작 같이 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바르 공양을 했는데 처음에 청수물을 그 바로를 흔들려고 했는데 제가 좀 동작이 들어갖고 좀 늦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물을 한 큰 3분의 2 정도 받아놓고 고민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들은 얘기는 있고 단무지로 그걸 씻어갖고 그걸 다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 한 사발을 먹으려니까 이게 배가 터지게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고민해서 이제 밥도 덜어놓은가 해서 하여튼 5분의 3을 다 들었어요. 물로 채우려고. 반찬도 이제 조금만 걸어 먹고. 어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 이런 어떤 형태든 이런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항상 오고 싶고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고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 모든 것들이 참 정말 더없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캠프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내 이웃이 편안하고 이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새겨봅니다. 저는 할 말도 없는데 꼭 나를 그렇게 시킨 같이 도반들까지 같이 정진하고 달달에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달에 한 번씩 일로 끝. 얼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 모두가 진짜 행복한 얼굴입니다. 얼굴에 그냥 웃음이 다 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부부 캠프가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많이 가셔서 이웃들한테 같이 모셔서 같이 오시고 행복한 부부 캠프에 모두가 같이 노력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향기로 웅크린 나를 어루만져주네. 어느새 내 안에 깃든 너의 꿈속에 나이고 싶어. 너 맑은 향기로 웅크린 나를 어루만져주네. 어느새 내 안에 깃든 너의 꿈속에 나이고 싶어. 너를 보고 있으면 오랜 내 아픔 위에 엷은 미소가 번져. 네가 보고 있으면 그늘진 내 맘에 밝은 힘이 된다고. 너 맑은 향기로 웅크린 나를 어루만져주네. 어느새 내 안에 깃든 너의 꿈속에 나이고 싶어. 난 너에게 의지해. 내게 웃어달라고, 마음 안아달라고. 나는 너에게 꿈을 꿔 같이 걸어보자고. 희망 보여준다고. 너 맑은 향기로 웅크린 나를 어루만져주네. 어느새 내 안에 깃든 너의 꿈속에 나이고 싶어. 넌 맑은 향기로 웅크린 나를 어루만져주네. 어느새 내 안에 깃든 너의 꿈속에 나이고 싶어. 너는 내게 맑은 향기로 웅크린 나를 어루만져주네. 어느새 내 안에 깃든 결혼 이후에 우리를 위한 유일한 첫날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는 이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꿈속에